네, 안녕하세요. 샘프렌즈의 신티입니다. 저희 지금 이게 3명이 모였는데요. 각자 나이와 경력은 다 틀리지만 교직에서 실제로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여러 업무들을 해왔는데 저희들의 이 경험이 여러 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현재 8년 차로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로도 4년 근무 경력이 있어서 실교직 경력은 12년 차인 교사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체육교육과 한문교육을 복수 전공해서 두 과목을 다 지도해본 경험도 있고 담임 경력도 있습니다. 양쪽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립인문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국어교사 박현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스펙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 소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단일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학부 성적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서 수석으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학년도 이제 중등 임용 시험에 위탁 사립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요. 합격 당시에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 경력은 1년 8개월 정도 됐었고 담임 교사 경력도 1년 있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물 전공이고요. 이제 교직 생활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저도 이제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현재 학생부에서 경력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담임도 3년 차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범대학을 재학 중인 분 또는 교직이수를 하신 분, 교육대학원을 재학 중이신 분 다양한 이제 교직 준비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다 3명 다 사범대학을 졸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 과정 4년 동안을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 과정, 교직 과목, 그리고 전공 과목을 이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현직 선생님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설문조사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직업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는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업하면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교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정년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교육 활동도 안정적으로 전개를 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해서 또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육아 시간이라든가 모성 보호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일과 가정에 양립이 가능해서 워라밸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방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제 연수를 활용해서 재충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교직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직적이지 않은 교직 문화가 참 좋은 풍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교사, 그 다음에 관리자 이렇게 이제 나뉘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네, 근무하기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이 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냥 밝은 아이들만 대하면 참 좋겠지만은 좀 힘든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과 시달리면서 에너지를 많이 쏟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방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적성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잔정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좀 정을 많이 쏟는데 이 교사라는 직업은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헤어짐에 좀 익숙해져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교직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저 옆자리에 생물과 선생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은 결국 사람을 대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이제 한참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해본 직업은 교사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제 학부 때 근로장학생으로 대학 본부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군 복무를 행정병으로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문서와의 싸움, 서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과로 반영이 되고 이제 사람과의 갈등이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었는데 교사라는 직업은 저희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 그 내용이 전달되는 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한다는 점이 좀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물론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불가함이 교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이가 속을 많이 썩였어도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했었어도 아이가 발전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주면은 거기가 또 이제 굉장히 교사에게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그런 기쁨을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보람이 있다는 부분이 교사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스스로 교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발전을 추구하겠다 하면 나를 알아준 학교 또는 요새는 사립 같은 경우 옆에 현규쌤 같은 경우 위탁 사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계속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 열릴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직에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교직의 그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말해주셔서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현규쌤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이 정규교사가 되는데 메리트, 그런 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임용고시 올인과 기간제 교사를 병행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고민하시는 예비교사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조금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간제 교사로도 근무를 했었는데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이 정규 교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4차까지 전형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꼈던 때는 3차 교직 실무 면접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런 질문들을 관리자 포함하셔서 해서 부장교사라든가 교과교사가 돼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저 같은 경우는 국어과다 보니까 그런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불순한 언행을 보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와 같은 진짜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을 했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질문에 답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대다 면접을 봤었었는데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다른 지원자분들께서도 다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국어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무래도 좀 치열하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이 없는 분을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보통 짧으면 한 4개에서 많으면 8개 정도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필수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임용 올인과 기간제 교사 이제 병행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 때 임용 준비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신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해 시험을 보시고 잘 안 되셨을 경우에는 임용고시 올인보다는 기간제 교사 일 병행을 하시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학부 때 내가 임용 준비를 많이 안 했고 임용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시기보다는 첫 해는 우선은 충실하게 임용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잘 안 되셨을 경우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저는 3학년 때부터 임용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서 이제 첫 해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노량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저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기간제 교사도 병행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 양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최근 이제 바뀐 임용제도, 유된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100% 1차 전형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용이 됐던 2015년만 해도 위탁으로 채용한 학교는 극히 드물었고 자체 학교 자체 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세대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립은 공립 따로 준비, 사립은 사립 따로 준비, 이렇게 약간 투 트랙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모든 학교가 위탁으로 바뀌니까 기간제 교사를 하시면서 이제 정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기간제 교사를 하는 학교에서 업무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또한 이런 내용학적으로도 실력을 겸비해서 자체 전형의 필기 시험을 합격한다면 2차의 수업 실력이라든지 면접에서 좀 메리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이제 김 선생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여러 예비 교사분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시겠지만 학생부, 학생인성부, 학교마다 이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부서에서 사안 담당 업무를 굉장히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김 선생님께서 1년간 사안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누구보다 되게 이렇게 유하게 학교의 그 사안 업무를 잘 처리해 오셨고, 그렇지만 말씀은 표현은 안 해주셨지만 제가 알기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 업무를 맡으셨는지. 그렇지만 본인은 또 많이 보람을 느꼈다고 하고 힘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동료지만 정말 많은 점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 선생님께서 학생부의 사안 담당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사안 담당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업무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담당했었던 학생부의 사안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 규정을 어겼을 때, 대표적인 경우로 흡연이라던가, 도난이라던가, 아니면 교사 지시 불이익이라던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통보까지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교과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그런 규정 위반을 했을 때 학생부로 인계를 하시면은 아이한테 진술서 혹은 사안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잘못했던 행동을 이제 상세하게 아이 입장에서 작성을 하게 하고, 그걸 읽으면서 아이가 혹시 빠뜨린 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부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죠. 생활교육위원회는 예전에는 징계위원회 이런 말로도 많이 불렸었는데, 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아이의 사건을 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로 징계 처분을 내리든 아니면은 그냥 혐의 없음으로 내리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이에게 통보하고 학부모까지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학생부가 굉장히 깊이 부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좋았던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학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문제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학생이라기보다는 문제 행동을 보여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그 자체가 문제이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그 잘못된 행동은
뭐 그냥 실수인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좀 취약한 부분 때문에 한 걸 수도 있는데 아이가 진술서를 쓰면서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지 좀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상대에게 사과하는 경험까지 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업무가 그래도 좀 나름 보람찼던 업무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부 때도 교직 과목에서 학교폭력 예방 학생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학교 현장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네 분명히 학교 가면은 전기 때문에 학생부, 특히 학폭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네 이 과목 진짜 잘 배워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학폭 담당은 아니고 학폭과는 조금 다른 결인 생활교육위원회 담당이었지만 결국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을 좀 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규정에 입각하여서 지도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가시더라도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니까 뭐 힘들 것이다. 뭐 그런 좀 선입견에 좀 사로잡히시기보다는 거기 가서도 내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와 관련돼서 김 선생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비 선생님들께서 너무 학생부 업무 맡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겁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김 선생님이 학급 담임을 하시는 반에 수업을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들어갔었는데 그 학생들의 한 명 한 명 다 생일까지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뭔가 이 학생들과의 레포 형성이 정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담임이라는 그것 또한 업무 또한 교직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 같은 업무일 텐데요. 김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학생들과 이렇게 레포 형성을 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담임을 2년밖에 안 해봐서 이제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거여서 뭐 제가 대선배도 아니고 고작 2년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했던 것 중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다 생각하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걸 꼭 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교실이나 키다리 세미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제동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애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키다리쌤 같은 경우에는 한 3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복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 탐방을 가고 아니면은 좀 아이들이 뭐 경험해본 게 없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한번 키다리쌤 활동을 했는데 애가 순두부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식당을 가가지고 같이 먹이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지내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또 학급 경영에도 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과 관련된 것보다는 좀 학부모랑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학부모님들께 좀 문자를 자주 보내려고 노력은 했어요. 이제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 번호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뭐 사고를 쳤을 때는 당연히 전화를 드리는데 애가 좀 뭔가 잘했다 싶을 때에도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아이가 제 과목 저희 반 아이인데 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애였는데 발표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학생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죠. 이제 오늘 이제 누구누구가 너무 발표를 잘해가지고 너무 저도 놀랐다. 오늘 집에 가면은 칭찬 많이 해주시라 라고 하면은 애들이 또 그걸 알더라고요. 혹시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셨냐고 그냥 문자 보내드렸다고 하면은 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제가 뒤에서 칭찬한 거를 결국 나중에 약간 걸리게 된 셈이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좀 더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담인데 김 선생님이
반 학생의 그 생일을 다 챙겨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실 들어갔는데 애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 생신인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래도 선생님이 너는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니네가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뭐 이렇게 좀 이벤트도 해주고 좀 그랬나요? 제가 아까 담임 2년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 때 담임했던 애들은 이제 제가 생일이 지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도 연락을 줬어요. 걔네가 먼저 이제 그 아이들이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김영란법이 걸리지 않으니 뭐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주고 뭐 감사하다 좀 약간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교사로서의 그런 보람을 정말 충만하게 많이 느꼈는데 이제 최근에 담임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7명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들은 키워봐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남자 아이들만 27명이었는데 등교를 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학교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좀 단축 수업을 했었는데 한 2명 정도의 아이가 종례 끝나고 다 보냈는데 한 2명 정도의 아이가 와서 선생님 혹시 오늘 생신이셨나요? 생일이었어 했더니 너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네. 큰 여운을 남기시네요. 자, 이어서 박형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김 선생님과 더불어서 박형규 선생님이 담임하시는 반에 수업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점은 박형규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과시니까 국어과시고 남학생들 수업에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업 준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에너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박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학생들의 이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학생들을 통해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자는 학생도 많고 사실 이런 공교육의 역할이 조금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많이 자는 학생도 있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박형규 선생님만의 이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지금 예비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하우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담임 업무, 하나는 이제 부서 업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교사의 본질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를 저도 참 많이 목표로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좋은 관계가 좋은 수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평상시에도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급 단합대회라든가 서울 희망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취약계층 학생들과도 래퍼 형성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의 제 강점은 첫 번째는 일단은 전달력이 좋다는 것을 이제 꼽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의 교사 발화에 좀 애들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발음도 평상시에 좀 또박또박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은 정말 들을만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판서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판서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멀리서 봤을 때에도 잘 보이게끔 큼직큼직하게 글씨를 쓰고 그리고 분필, 색깔을 달리해서 학생들에게 강조할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수업 딱 들어가서 아무래도 동기 유발 그리고 학습 목표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VCR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모둠별로 활동하는 수업을 기획을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제 옆에 계신 동료 김 선생님과 박형규 선생님과 정말 이제 교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찐 인터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